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아니, 유력하다 못해 지금 거의 단일 후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3개나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삐끗해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재판 말고도 또 하나의 재판, 지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곧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재판보다도 이 대북 송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상당히 많은 검찰 공세를 취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보석 심리 재판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한데,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그런 재판 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이화영을 옹호하고,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변호사를 바꾸고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도 듭니다. 오늘 이화영 변호인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유력하지만 대통령 후보도 되기 전에 후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검찰이 이화영 변호인의 말 듣고 왜 보석 심리재판에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화영 측은 다급해 보였습니다. 자,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다음 달 7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연기해달라고 이화영 측은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모양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늘 열린 거의 보석 심리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보석 조건을 심리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자,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화영에 대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 절차, 여기서 이화영 변호인은 정치적인 주장을 통해 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은 피고인 이화영의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검찰은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이미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화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 내지는 10년 이상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유죄가 판단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재명,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유력한 대선 후보고 출마가 확실시 되는데, 그 이재명이 여기서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공범이니까 유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화영도 살려달라, 뭐 이런 논리입니까? 뭡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 변호사는 주심 판사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다.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긴 구속시간 때문에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다.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보석을 받아들여 건강을 회복한 뒤 1심 판결을 받도록 선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위와 대장에 문제가 있고 요즘은 눈꺼풀이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 상태라도 만약에 눈꺼풀이 떨리고 공황성 장애가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구속 상태라고 해서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파도 뭐 치료도 안 해줍니까? 이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지금 감정적 호소, 여기에 정치적 호소를 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맞받아쳤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보석 심리에 있어서 보석 조건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인도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자리에선 피고인 이화영의 보석 청구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해당되는지나 이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이후 보석 심리의 고려 대상이 아닌 재판부의 사건 실체 파악 등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전에 준비해온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의 법정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으로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보석 사유의 제외사항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이화영 측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왜 이화영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도 뭐 SNS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이 지난 총선 승리로 대단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